서울에 사는 한 남학생이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우 18살에 자취를 시작한 그는 부모님이 지방으로 일을 가게 되면서 홀로 남게 되었다. 부모님이 구해주신 곳은 1970년대에 지어진 낡은 폭도식 아파트였다. 이곳은 몇 년 전 한 여성이 우문사를 당한 후 집값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지만 부모님은 그런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처음 며칠간은 자유롭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그러나 사흘째 밤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난방을 틀어도 집안은 이유 없이 싸늘했고 특히 현관문 쪽에서는 항상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매일 새벽 2시 정각에 눈이 떠진다는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 그 시간에 맞춰 그를 깨우는 것처럼. 그 현상은 일주일째 계속되었다. 그날도 그는 어김없이 새벽 2시에 잠에서 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다시 잠들 수가 없었다.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그때였다. 폭도 끝에서부터 또가 구두굽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왔다. 침대가 복도 벽에 바짝 붙어 있어서인지 진동까지 느껴졌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시작된 구두 소리는 한 발자국씩 가까워졌다. 402호, 403호, 404호를 지나 마침내 그의 집 405 앞에서 완전히 멈췄다. 그리고 곧 번호키를 조작하는 삐빅 소리가 울렸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매우 확신에 찬 듯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삑삑삑삑삑삑삑 7자리. 정확히 그의 집 비밀번호 자릿수였다. 더욱 소름 끼치는 건 각 버튼을 누르는 간격이 마치 그의 심장박동과 일치하는 것 같았다는 점이었다. 제발 틀려라. 그는 이불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클릭.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몸이 얼어붙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는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곧이어 들리는 똑똑한 구두 소리.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구두 소리는 현관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복도로 이어졌다. 그는 온몸을 이불로 감싸고 숨을 죽였다. 하지만 구두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점점 더 가까워져서 마침내 그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잠그지 않은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구두 소리가 그의 침대 바로 곁까지 다가왔다. 이불 위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 그리고 누군가의 숨소리. 왜 눈을 뜨지 않는 거야? 여자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메마른 그러나 묘하게 친근한 목소리였다. 매일 밤 널 보러 왔는데 오늘도 못 본 척 할 거야? 그는 더욱 꽁꽁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호기심은 공포보다 강했다. 이불 사이로 살짝 내다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래, 보고 싶지? 나도 내가 보고 싶어. 마치 그의 마음을 읽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 끝을 조금씩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침대 바로 옆 자신의 얼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핏빛 구두를 신은 창백한 발이 서 있었다. 천천히 시선을 올리자 길게 늘어진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2개의 텅 빈 눈구멍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봤네. 핏불 바로 뒤에서 속삭이는 목소리. 그는 온몸에 전율이 일며 의식을 잃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침대 바닥에서 깨어났다. 문은 분명히 잠겨 있었고 처음엔 꿈을 꾼 게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현관으로 나가보니 번호키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 자신의 집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7개 숫자가 마치 손톱으로 긁어낸 듯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검붉은 얼룩들이 말라붙어 있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건 현관 매트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작고 하얀 발자국이었다. 구두 자국이 현관문에서 시작해서 그의 방까지 이어져 있었고
다시 현관으로 돌아와 문 앞에서 끝나 있었다. 부모님은 즉시 올라와 경찰에 신고했다. 아파트 CCTV를 확인한 결과는 더욱 기괴했다. 그 시각 폭도를 지난 사람은 5명이었지만 모두 슬리퍼나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구두를 신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새벽 2시 정각에 찍힌 마지막 장면이었다. 405문 앞에서 5분간 정지해 있는 한 여성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이 그 여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3년 전 같은 아파트 406호에 살던 김미영가며 당시 24세이라는 여성이 새벽 2시경 의문사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고 마지막 목격 당시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다. 하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더욱 무서운 건 김미영이 생전에 405 열쇠를 폭제해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 집 이전 세입자와 연인 관계였고 헤어진 후에도 종종 찾아와 문제가 되었다고 했다. 그 후 집 안에는 부모님이 가져온 부적과 소금이 곳곳에 뿌려졌고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새벽 2시에 눈이 떠지는 일도 구두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새벽녘에 현관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생각한다. 만약 그날 이불을 들추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녀는 그냥 갔을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매일 밤 그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가끔 거울을 볼 때 자신의 어깨 뒤편에서 누군가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그냥 착각일까?